네, 가형 30번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할게요. 일단 사차함수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 gx라는 어떤 지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진 함수가 하나 나옵니다. 개수가 양수고 최소값이 0이므로 이런 사차함수는 대략 이렇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네, 항상 사차는 어느 정도 그래프의 모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기억해 두면 어느 정도까지는 유추가 가능한 거랍니다. 그래서 문제가 풀리는 거죠. 자, 사차하면 이런 거 좀 떠오르죠, 그죠? 그리고 쌤은 이제 요거 하나 더 추가를 할 텐데요. 요거는 이제 뒤에 문제를 좀 풀다가 필요해서 쌤은 이제 생각을 그 뒤로 하게 됐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좀 설명을 위해서 미리 하나 더 그려 놓을게요. 쌤은 1, 2, 3, 4 요 4개 중에 하나일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걸 읽고. 그다음에 이렇게 최소값 0을 갖는 점이 정확히 x좌표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걔를 알파라고 두기로 일단은 마음을 먹었습니다. 하나가 더 있다면 걔는 같으면 베타라고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x의 그래프는 뭐 너무 전형적인 패턴이라서 그래프 그리는 원칙에 따라 그림을 잘 그려달라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원칙은 한 번 미분하면 0 되는 거,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거, 극한 리밋 무한대로 한 번 보내고 마이너스 무한대로 한 번 보내는 거, 만약에 되지 말아야 될 정의역이 있으면 거길로 우극한 저극한 한 번씩 보내보는 것까지. 흔히 맨날 얘기하죠. 요거 때문에 GX 못 그리신 분들은 네, 기초 연습 다시 하시면 충분히 돌아올 수 있어요. 실망하지 마시고. 네. 아, 나 이거 못했는데 그러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오늘 그래프 단원 가서 내가 조금 더 선생님 얘기한 거 4단계 연습하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마음만 먹어주면 좋겠어요. 2x 대제곱 2a-x 그래프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중간 과정 좀 생략했습니다. 여기가 0이고 여기 4가 됩니다. 이건 좀 미분 한 번 해서 얻었어요. 금방 나오더라고요. 0일 때 0인 거는 이제 0을 대입해서 알았고요. 그런 정도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기억해 두셔야 될 건 뭐냐면 이쪽에 알파라는 값은요. gx에게는 y좌표예요. 그래서 gx에 그려진 어떤 알파라는 값을 같게 만드는 x좌표가 근입니다. gx의 알파라는 녀석을 또 알파라는 녀석을 이렇게 y쪽으로 그려주면 거기에 맞는 점의 x좌표가 바로 근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요 fx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은 바로 요 사람입니다. 요거를 놓치면 되게 헷갈려요. 이따 종종 계속해서 강조할게요. 자, 아무튼 그리하여서 이 중에 누군지 모르겠다 이거야. gx는 확실한데 fx는 아직 불확실하다 이거죠. 골라내야 되니까 조건을 읽으면서 아 이거 이 사람 얘기다. 이거 이 사람 얘기네 하면서 골라 볼 거예요. 첫 번째, 서로 다른 실근이 4개 있어야 된다. 그러면 생각을 좀 해볼게요. 여기다 복사를 좀 해놓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서로 다른 실근이 4개가 나오려면 즉 분홍색이 4개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요. 우리가 알파와 베타가 우리가 이제 지금 2개 있죠. 저기가 여기에 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알파와 베타가 만약 이렇게 된다면 편의를 위해서 이 자리를 요 자리의 y좌표를 G4라고 할게요. G4. 그럼 베타가 여기 온다고 상상하면 근이 1개, 2개, 3개, 그리고 알파가 여기면 1개 있어가지고 요거 괜찮은데? 뭐가 괜찮아? 4개 되잖아. 실근이 4개 맞는데? 라고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하나는 알파, 하나는 베타인데 G4보다는 작은 베타를 좀 그려보았어요. 이제 4번을 생각하게 된 계기는 이것 때문이란 말이야.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근이 4개가 되려면 이럴 수도 있죠. 이 맨 밑에 있는 요 사람, 요곳이 알파여도 0이 근으로 하나 나오고요. 베타가 여기 있으면 여전히 3개의 근이 더 나오니까 총 4개 맞아요. 그게 3번 아니면 4번일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생각하게 된 계기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G4가 여기쯤 있죠.
G의 y좌표가 f에게는 x좌표다. 이거 잊지 마세요. G의 y좌표가 f에게는 x좌표다. 1, 2번은 벌써 탈락했죠. 저렇게 알파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혼자서 4개의 근을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런데 아직 3번과 4번 중에 확실하게 고르지 못했어요. x는 0에서 극소가 나와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한번 그걸 들으면서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아참, 그리고 여기가 다 이쪽이 0인 건 아시죠? 베타가 0이라는 것보다 더 위에 있잖아요. 그리고 여긴 알파가 0입니다. 네, 여기 알파가 0이 되었죠. 알파 값이 0이 되는 걸 골라도 좋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했으므로 여기까지 왔어요. 이 둘 중에 누굴까? 자, 극소는 미분을 해야 알 수 있죠? 네, 미분을 하겠습니다. f가 바뀐데 미분을 하겠습니다. 미분을 하고 나면 g'x가 또 gx가 어떤지 확실히 알 수 있죠. gx 즉 g의 y좌표는 항상 양수. g의 y좌표가 뭐라고? 항상 양수. g'x는요. 0을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렇게 돼야지 극소가 있는 거잖아요. 마이너스였다가 0이었다가 플러스가 돼야지만 극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f'x, 곱해져 있는 f'x가 얘를 지켜줘야 된다 이거야. 항상 플러스여야지만 얘가 이대로 g'x가 자기 소신대로 움직이면서 서포트를 받으면서 이렇게 극소를 만들어낼 수가 있죠. 얘가 만약에 백이었다 그럼 둘이 해서 플러스 됐다 0 됐다 마이너스 되니까 극대를 가져버리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더하기 빼기가 왔다 갔다 거린다 그럼 종잡을 수 없는 거지 뭐. 섞여 있는 거죠. 0 근처에서 극소여야 된다는데 이게 제일 좋겠네요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0 근처에서 극소여야 된다면 이 사람이 항상 양수여야 하므로 어디 봅시다. 0보다 gx는 항상 0보다 크죠. y좌표가. 그래서 0보다 큰 곳에서 항상 양수인 곳에서 쌤 얘기 알겠어요? 항상 양수인 곳 0보다 큰 곳에서 프라임 값이 늘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3번은 좋아요. 그런데 4번에서는 0보다 큰 곳에서 f'x 즉 기울기가 음수도 됐다가 0도 됐다가 양수도 됐다가 아까 우려했던 좋지 않은 상황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야 최종 3번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대목이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hx는 8의 서로 다른 실근이 6개이다를 듣고 이제 fx를 구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라는 얇은 희망을 한번 가져봅니다. 한번 해보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가 일단 그려져 있는 상태이고 여기가 0이었고 여기가 아까 베타였다. 알파 자리 0이었어요. 그런데 이 합성함수의 결과물이 8이 되는 곳이 어디냐, 여기 걸쳐 있는 곳이냐, 이 안으로 들어온 곳이냐, 이게 좀 궁금합니다.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 몰라서 다 적은 겁니다. 그리고 gx 그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gx 그림은 이렇게 생겼죠. 아, 이제 외우겠다, 그지? 외워놓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 다항함수에 2에 빼기 x 있으면요.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가는 그런 그림 나와요. 쌤 개념 수업 시간에 수능용 개념 수업 시간에 이런 거 강조했던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0이고 여기는 4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한번 진행해 보죠. 먼저 8이 저기 있다면 8을 같게 만드는 x좌표들이 2개 있겠죠. 처음 경우에는 넘버 1에서는. 그런데 얘는 음수야. 음수는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죠. gx에게는 저것은 y좌표니까요. 그죠? fx의 x좌표는 gx에게는 y좌표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음수라서 근이 없고 x2는 베타보다 크죠. 베타 아까 내가 이쯤 그렸죠. 쌤이 요즘 네. 베타보다 큰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고 여기도 될 수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근을 6개 만드는 건 어찌됐든 안 돼요. 1번 그림은 좀 아닌가 봐. 2번 그림 같은 경우에는 x1이 있고 x2가 있고 x3가 있지요. 네.
그러면 각각의 점에 걸맞는 x1, 2, 3가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x1은 음수잖아. 그럼 밑으로 가잖아. 근이 안 나오잖아. 이렇게. 자, x2는 어때요? 0과 베타 사이에 있잖아. 그럼 내가 여기에 그림을 그리게 되잖아. 그럼 근이 3개잖아. 됐죠? 그래서 이거는 근이 3개 나오네요. 그러면 x3도 여기도 딱 그려주면 좋겠는데. 그죠? 그래서 강제적으로 너 x3야. 너 G4 넘지 말아라. 베타보단 크지만 너 G4 넘지 말아라. 그럼 그림 너 근 3개니까 얘네들 일단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좀 세팅을 해주면 가능성은 있다. 3번은 어떨까요? 얘도 가능성 있으면 골치 아픈데 여기 x1, x2, x3, x4 이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얘는 당연 근 없고 2, 3 베타보다 작으니까 이미 3개, 3개씩 6개 확보되었고 x4 뭘 해도 하나 이상은 나올 텐데 얘 벌써 근이 6개를 넘어갔다 얘. 이것도 안 된다. 그렇게 해서 총 6개의 근을 갖는 곳은 바로 2번에 있습니다.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그림이네, 이 그림. 여기서부터 시작하자. 자, 가능성이 있었는데 다 따져보니까 유일한 사람이었네요. 그럼 사차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여기가 정중앙이죠. 여기 2k라 그러면 여기 k가 될 거고요. 여기 0이니까요. 그래서 이 사차함수는 y는 2분의 1 x제곱 x 마이너스 2k의 제곱 정도로 볼게요. 그때 k 집어넣어서 8 나오니까 여기다 k 집어넣어서 8 나오니까요. 이게 얼마야? k의 4제곱은 16 정도 되겠습니다. k제곱이 4이고 k는 2 정도 나오겠네요. 자, 그럼 완벽한 식을 찾은 거 아니겠어요? x 빼기 4의 제곱. 이제 미분해서 또 x에다 5 집어넣으면 원하는 답을 얻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좀 귀찮은 절차만 좀 남아있네요. 자, 지저분한 계산은 그냥 이쪽 언저리에 좀 적어 놓겠습니다. 미분하면은 x 빼기 4의 제곱 더하기 이거 되니까 x제곱에 x 마이너스 4 x에 5가 들어가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 플러스 25 30 정도가 나오면은 딱 맞겠습니다. 복잡한 계산은 뭐 크게 없었고요. 생각을 좀 다방면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약간 좀 부담이 되긴 했습니다. 다행히도 사차함수 정도만 생각하면 되니까 요즘 모의고사들 나오는 거 보면은 그림이 진짜 복잡해요. 이 정도는 양반이야, 진짜. 그래서 좀 학생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긴 해요. 30번 정도면은 좀 예쁘게 잘 내주신 게 아닐까.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좀 쌤은 드네요, 개인적으로.